안녕하세요 여러분. 히타유 아유르베다 전문의 백두산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8시 히타유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히타유 라이브 288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인도 구자라트 주의 잠나가르 37도 정도 계속 되고 있고요. 36도, 7도. 다음 주부터는 40도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너무 더워요. 네, 너무 더운데, 자, 그래도 우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유르베다 챗에 그 질문이 왔는데,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올렸잖아요, 대답을. 그런데 저의 대답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좀 이렇게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라는 이런 뉘앙스의 질문과 함께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아유르베다 챗을 올리는 그 영상은 최대 1분 30초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또 제가 말을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다다다다다 하는 스타일도 아니어서 조금 얘기하고 나면 벌써 1분 30초 다 돼가지고, 네, 그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하지 못했던 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 질문에 대해서 다뤄보자라는 생각으로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히타유 아카데미, 아유르베다 아카데미 이야기를 나누셨군요. 매우 좋습니다. 많이 나눠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일부터 저희 경전 스터디 10번째 챕터를 시작을 해요. 10번째 챕터를 시작을 하는데, 그 10번째 챕터가 맛에 대해서 나옵니다. 맛에 대한 설명을 하는 챕터예요. 그 전 챕터가 다. 그래서 6가지 맛이 있죠.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 떫은맛. 각각의 맛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걸 지나치게 먹으면 어떤 질병이나 상태들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설명들이 쭉 나오는 챕터거든요. 그래서 이 맛에 대해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히타유 아유르베다 아카데미 구독을 하셔서 참여를 하셔서 함께 경전 공부를 해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 밤 8시에는 월간 특강이 있습니다. 월간 특강이 저번 시간에 소화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내 소화력이 어떤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내일 이야기를 나눌 음식의 양에 대한 부분도 이 소화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소화력을 알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음식의 양과 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음식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적절한 양인지, 그리고 관련해서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는 것이 어떻게 질병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비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히타유 아유르베다 아카데미 함께 또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좀 본 주제로 들어가 보면,
자, 일단은 경전에서 직접적으로 소금의 양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거는 딱 한 부분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 소금을 지나치게 먹지 않아야 한다 라고 명확하게 이제 경전에는 명시된 부분이 그 딱 한 줄이 있습니다. 자, 평소에 아점으로 채소찜을 주로 먹는데요. 평소보다 소금 간이 더 싱겁게 먹게 되면 왠지 더 기운이 없고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보죠. 그럼 오늘 이 소금에 대해서 그리고 짠맛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그 부분도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접근을 하진 않아요. 소금보다는, 그러니까 소금 자체도 우리 약으로 쓰거든요. 약으로 쓰는데, 그래서 그 소금 5가지 정도의 소금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사인다와 라와나, 즉 뭐 락솔트 혹은 아미엄 혹은 뭐 히말라야 핑크솔트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죠. 뭐 그런 해서 그것이 아유르베다에서는 가장 좋은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하도 무분별하게 그렇게 캐는 바람에 조금 이런 오염의 위험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소금을 들어가면 이 짠맛으로 들어가는데, 이 짠맛을 적절하게 음식에서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적절하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평소 내가 얼마나 짜게 먹어왔는지에 따라서도 그 기준 자체가 올라가 있으면, 사실 나는 내 입맛에 이 적절한 정도의 짠맛이 이 정도인데 이 자체가 지나친 짠맛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내가 평소에 음식을 밖에서 먹는 일이 더 많은지 아니면 집에서 해 먹는 일이 많은지를 먼저 보시고요. 아마 밖에서 드시는 경우가 훨씬 많으실 거예요. 요즘 일반적으로 밖에서 거의 매 끼니를 사 먹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렇게 가공식품, 과자, 빵, 뭐 등등등. 그래서 이미 가공되어서 패키지에 있는 음식을 뭐 데워서 먹는다든지 뭐 하는 그런 음식들에 길들여져 있으면 입맛이, 그 분들은 아마 이 짠맛의 기준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내 입맛의 짠맛의 정도에 맞추는 그 자체가 아마 이미 지나친 정도의 짠맛을 드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볼 때 요즘은 이제 밖에서, 왜냐면 밖에서 음식을 하게 되면 여러 기준에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싱겁게 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극적이고 짭짜름하고 이런 거에 더 좋아하기 때문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드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짠맛에, 더 짠맛에 맞춰져 있다는 거, 그거를 하나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짠맛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 이 짠맛 자체가 소화작용을 돕습니다. 소화작용을 돕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양의 소금을 넣어서 짠맛을 있는 것은 해로운 게 아니거든요. 해로운 게 아닌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해롭게 돼요. 그래서 뭐 짠맛의 작용을 보면 이게 침샘을 자극해서 침을 나오게 하고 소화 효소 분비를 촉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또 이렇게 잘게 부시고 잘라내는 그런 작용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큰 메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부시고 잘라내서 잘게 하는 작용도 또 돕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식 자체를 이 짠맛이 좀 들어가면 음식 자체의 입맛을 돋구고 그래서 맛이 있게 하죠. 그리고 또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함으로 인해서 음식물이 잘 그 과정을 거쳐 나가서 흘러서 이 적절하게 소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소금, 짠맛이 나쁜 건 아닌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지나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짠맛을 먹게 되면, 즉 소금을 너무 지나치게 넣어서 먹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 삐따도샤를 증가하게 하고요. 그리고 혈액을 증가하게 하는데 이 증가가 부정적인, 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삐따도샤와 혈액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부 질환 내지는 그리고 열감이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지나치게 되면 목마름이 더 많이 생긴다든지, 불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감각기관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짠맛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감각기관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름이라든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것들이 더 빨리 오게 되고, 그리고 탈모증, 이런 문제들이 이 짠맛이 지나치게 되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짠맛을 더 적게 드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한테 뭐 그 구체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의 소금을 저는 먹는지를 물어보셔서 이 소금통에 있는 스푼을 갖고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 조그만 거에 저는 조금씩 넣어요. 조금씩 넣어서 먹어보고 짠맛을 맞추고 있어서 여기에 한 이게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5분의 1 정도에서 조금씩 더 넣는 것 같아요. 일단 5분의 1 정도 넣어보고, 요리를 하면 딱 한 사람 몫을 요리를 하지는 않고 그게 1.5인분에서 2인분까지 요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간을 보면서 요리를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외식을 하거든요. 일요일 저녁 정도는 같이 사는 친구하고 외식을 가는데, 그 외에는 밖에서 먹지 않기 때문에 저의 짠맛의 기준은 이제 많이 어느 정도는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이제 맛을 보면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여러 가지 뭐 반찬도 있고 이렇게 먹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것들은 간을 하지 않고 어떤 것들은 간을 좀 더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조금 피클 같은 종류, 김치라든지 이런 쪽도 좀 짠맛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른 것들은 좀 적어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참 어느 정도의 이 소금을 넣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규정을 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나서 첫 번째로는 내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물을 먹는 것에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짠맛의 정도를 좀 관찰을 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내가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는 의도적으로 소금을 더 적게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밖에서 먹는다는 얘기는
혹은 이렇게 마트나 이런 뭐 편의점이나 이런 아니면 밖에서 음식을 사와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잦은 경우는 이미 소금의 양이 많을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요리를 하거나 집에서 먹는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훨씬 더 소금을 낮추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혹은 좀 열감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삐따도샤라든지 아니면 몸에 좀 열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소금을 적게 먹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소금의 양도 더 적게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딱 여러분들께 이 정도 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평소에 먹는 음식의 짠맛이 어느 정도이고, 그 정도의 짠맛이 지나친 쪽에 속하는 건지 아니면 적은 쪽에 속하는 건지 적당한지에 속하는 건지는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짜다고 하는데 나는 적절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 짜다고 하는데 나는 소금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를 이제 좀 맞춰 가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집에서 있는데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 어머니나 아니면 집 전체에서 짜게 먹는 경우라면, 그 경우에도 계속 그렇게 먹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짠맛이 지나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비교를 해가면서 찾아가시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인 소금보다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사인다와 소금이나 아니면 락솔트 아니면 아면 뭐 이런 거 있죠. 이 소금 같은 경우는 그 짠맛에 단맛이 들어가 있어서 이 짠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소금보다는 조금 더 넣어야 그 평소에 그 짠맛의 기준에 맞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소금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를 넣어야 되는지가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금을 넣어야 하나요? 제가 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짠맛을 먹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 정도의 짠맛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이 정도의 짠맛의 음식을 먹고 나서 내가 목마름을 좀 더 많이 느낀다면 좀 짜게 먹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더 해볼 수가 있고요. 혹은 몸에 열감이 많이 있다든지 혹은 뭐 이제 뭔가 소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속이 쓰리거나 아니면 뜨거운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의 양을 더 적게 드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이 소금의 양을 얼마나 먹여야 할지를 조정을 해 보셔야겠다. 네, 오늘은 거기에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힛다유 라이브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 토요일 밤 8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르베다 챗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질문창이 아마 올라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질문을 올려주시면, 아직 질문을 다 해드리지 못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도 차근차근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계속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제가 잘 생각해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 선에서 답변을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